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차기 대표 선임 과정을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도 한숨 돌리게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챗GPT 서비스의 과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롯데제과가 56년 만에 사명을 바꿨습니다. 롯데 웰푸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총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KT 수장을 뽑는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KT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결국 윤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에선 윤 후보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정 전후로 대통령실과 여권의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후보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대 주주인 현대차 역시 대주주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총에서도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실제 국민연금과 현대차가 보유한 KT 지분은 총 18%에 이릅니다. 한편 오는 31일 예정된 KT 정기주총은 윤 사장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의안에서 제외되면 KT는 이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KT 관계자는 윤 후보 사퇴가 확정되면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동결과 베이비 스텝 결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9번 연속 금리를 올리게 됐는데요. 이번엔 인상 종료를 가리키는 힌트들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한숨 돌리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세영 기자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미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베이비 스텝을 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에 들어맞는 행보지만 최대 관심은 연준의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지난번까지 8번 연속으로 들어갔던 금리의 지속적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문장 대신 약간의 추가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수정된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 표현에 대해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역시 그간 강하게 금리 인상을 확신했던 태도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파월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낙관론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물가를 두고서는 필요한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오고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미국이 0.25%만 올려줌으로써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많이 덜해진 상태거든요. 오늘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도 그동안 언급됐던 물가보다는 금융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해석입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라는 변수가 있어 기준금리 향방을 단정할 순 없지만 이제는 1년간의 공격적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 짓고 내부 안정성을 챙길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간밤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반면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켜며 선방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400선 사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막판 하락 전환에 0.15% 떨어진 812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재무부 장관 발언에 장 초반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국내 증시는 이를 소화해냈습니다. 간밤 미 연준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상폭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관건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은 파월 의장과 SVB 등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진 않는다고 못을 박은 옐런 장관이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미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증권가의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 미금리 상단은 5%,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 중간값은 5.1%, 즉 연준은 앞으로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 뒤 금리 인상을 끝낼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또한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커지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29원 40전 급락했습니다. 통상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127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율이 개선된 데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이익도 많이 거둔 영향인데요. 반면 올해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따라 실적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31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5조 4,746억 원, 전년보다 26.6%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손해율 개선 등의 영향으로 보험 영업 손실을 전년보다 1조 원 이상 줄인 영향입니다. 투자 영업 이익도 1년 전보다 5.4% 늘며 실적 개선에 한몫했습니다. 손보사들은 올해도 높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올해 고금리 기조로 높은 투자 영업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손해율입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데 특히 차보험 손해율이 실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손해보험 산업 전체 이익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 손해보험보다 이제 자동차 보험이 손해율의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크고 좀 더 상관 관계가 높더라고요. 우선 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올해 손해율이 좋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상 환자 보상에 본인 과실 비율을 반영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3%포인트 개선될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또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손해율이 상승하는 영향은 적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5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1월에서 2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8.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차량 이동량이 줄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개선된 수치입니다. 단 손보사들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가 끝났고 어찌됐든 여행,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들은 많아질 테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다수 보험사들이 새해 들어 보험료를 인하한 데다 자동차 부품 가격 인상 등으로 지급 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어 올해 같은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장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감사보고서 연기는 상장 폐지의 첫 신호라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다는 건 외부 회계감사가 순조롭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국내 상장사는 총 19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내에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앤컴퍼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주총회가 24일, 30일, 31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 지연은 상장 폐지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첫 신호라며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감사 의견이 비적정 의견이 나온 종목들의 경우에는 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재무 구조가 나쁘다라는 그런 징후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 최근 5년간 상장 폐지 기업 171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 폐지 기업은 28.1%로 결산 관련 상장 폐지 중 91.7%가 비적정 감사 의견이었습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해당 종목의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이용자가 수억 명을 넘는 등 관심이 급증하자 국내 기업들도 이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윤혜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하도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챗GPT가 어떤 서비스이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앵커님은 혹시 챗GPT 써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기만 했거든요. 네,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 국민 3명 중 1명이 챗GPT를 써봤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챗GPT는 오픈AI라는 기업이 개발한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사실 챗GPT는 이제 기술 이름이 아니라 서비스 이름인데 이제 선풍적인 인기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예. 챗GPT는 언어에 특화된 인공지능, 이제 GPT 3.5 기술이 담긴 건데요.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라는 뜻입니다. 오픈AI는 2018년 GPT-1 출시 이후 지난해 11월 GPT 3.5를 그리고 지난주에 GPT 4 버전을 내놨습니다. 선풍적인 인기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올 초 오픈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챗GPT를 적용한 검색 엔진 뉴빙을 내놨습니다. 또 바로 엊그제입니다. 구글도 생성형 AI 챗봇 바드를 선보이면서 AI 챗봇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일생 동안 내게 혁명적인 인상을 준 기술은 2가지가 있었다면서 이 중 하나를 챗GPT로 꼽았습니다. 예. 이어서 전체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방향이 바꿀 것이라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챗GPT 같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한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GPT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사 굿닥은 건강 시술과 관련된 질의응답 서비스를 내놨고요. 세금 신고 환급 서비스 3.3에서는 챗GPT 기반 세금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챗봇 서비스를 내놓은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요. 리튼 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이 있습니다. 제가 챗GPT와 함께 방금 말한 3가지 서비스를 직접 이용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리튼에서 스페인 여행을 주제로 블로그 문구를 써달라고 했을 때 이제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은 혹시 빠에야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면서 이제 장문의 답변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최근 카카오자에서 카카오 브레인의 AI 챗봇 다다음이 19일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하루 만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의 다다음이 하루 만에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카카오 브레인 측은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직접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써봤을 때 이제 오전에 오늘 날씨는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답변과 함께 검색 연관 사이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제가 다시 같은 질문을 했을 땐 답변 대신 잠시만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오픈 24시간 만에 사용자가 12,000명을 넘는 등 당초 내부 기대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로 인해 프로젝트 재정비에 들어갔다고 답변을 내놨지만 앞서 말씀드린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아수겁 서비스는 이미 이용자가 30만 명을 넘은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은 이 정도 트래픽을 못 견디냐, 나왔다고 소식을 들어서 왔는데 종료됐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챗GPT의 한계로 꼽히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어 처리 모델은 이제 모이는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시장 선점의 속도를 낸 해외 GPT보다 모이는 데이터 양이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시간 처리가 느리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수겁 같은 경우는 오픈 AI나 구글 이용을 위해서 해당사로 콘텐츠를 정송하는 방식이라 실시간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용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는 상반기 내 서치 GPT를 또 7월에는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미 오픈 AI사에서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콘텐츠 등을 생성할 수 있는 만큼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차별화를 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제과가 56년 만에 롯데 웰푸드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롯데그룹의 뿌리가 된 롯데제과를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롯데제과가 롯데 웰푸드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냅니다. 롯데제과는 오늘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 웰푸드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명 변경을 비롯해 이영구 이창엽 사내이사 선임, 정윤아 손문기 사회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롯데푸드와 합병한 롯데제과는 이번 사명 변경에서 제과를 떼어내고 종합식품을 연상케 하는 웰푸드를 더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사명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자에게 웰빙과 웰리스가 연상되는 웰이란 키워드를 활용해 더 나은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기존의 롯데제과라는 이름의 기업에 한정되었던 사업 영역 확장성을 좀 담보하고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제 사명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데제과는 롯데 웰푸드라는 새로운 사명을 달고 해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롯데제과의 연매출에서 해외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0% 아래에서 2021년 30%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인도 자회사 하브모어에 약 700억 투자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는 향후 식품 사업군에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그룹의 주요 성장 키워드인 헬스 앤 웰리스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최근 분양을 앞둔 예비 입주자들이 유상 옵션 대신 나만의 개성을 살린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인테리어 업계에선 이 같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를 타깃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종합 인테리어 업체의 한 실습 현장입니다. 가구 조립은 물론 타일과 벽지 등 인테리어 분야에서 필요한 시공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샘이 시공 전문 교육기관인 한샘 아카데미를 설립해 일정 기간 신입 기사들을 교육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집안 전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건설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선택하지 않고 마감 공사만 마친 기본 골조만 있는 상태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가 오르면서 옵션 값을 아끼고 나만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기본형 분양 가격은 약 11억 8천만 원인데 풀옵션을 선택하면 1억 1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유상 옵션을 적용하면 최대 1억 2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샘은 분양을 앞둔 예비 입주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외주에 맡겼지만 품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짜 소비자 잡기에 나서는 겁니다.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한샘에서는 직지공책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 기관 한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한책임 리모델링 시공을 선언했는데 이를 위해 직접 육성한 인력을 배치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보 이송 시 각계 우려를 경청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6만 원대의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합니다. 다양한 이용 패턴과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상품인 만큼 MZ세대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고용률과 자산 수준이 늘어나는 등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활동이 늘면서 비만과 유병률이 줄어 기대 수명도 83.6세로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당국이 처음으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업무 정지와 행정지도 등 처분이 내려졌고 오는 4월 최종 처벌 수위가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까지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에 오르겠고요. 영남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는 내일까지 머물면서 전국 나쁨 단계로 이어지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6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살짝 높겠고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지면서 5에서 10mm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5도, 춘천 1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16도, 춘천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6도, 강릉 7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5도, 대구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전주와 대구 16도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영동은 일요일과 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